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8위 공개합니다. 미국을 뒤흔든 모모 스캔들. 2001년 12월 당시 미국 7대 기업이자 미 경제지가 선정한 미국의 혁신적인 기업이었던 최대 에너지 그룹 엔론. 그런데 더 이상 버티는 것은 무리군요. 우리 엔론은 파산을 신청합니다. 엔론의 파산 신청으로 전 세계 금융권이 발칵 뒤집혔는데요. 난리 났죠 정말. 유망 기업이었던 엔론이 순식간에 파산한 이유. 알고 봤더니 당시 엔론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실적을 내지 못했고 자금이 부족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에 엔론의 경영진은 외부 회계감사 회사와 결탁, 자사의 빚을 일명 유령 회사에 떠넘겨 마치 빚이 없는 것처럼 회계를 조작해 왔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실적을 부풀려 사람들에게 발표했고요. 일본 투자자들이 주식을 거래하게 주가를 띄우고 자금을 모으는 주가 조작을 자행한 거죠. 누가 봐도 이제 회사의 실적이 좋고 또 앞으로도 돈 벌 확률이 보이는데 사실은 뭐 유망주, 우량주의 장기 투자라는 건 정석이잖아요. 당연히 단타 매매도 아니었을 거고 그냥 그렇게 정석대로 했는데 속은 거네요, 완전히. 네, 하지만 엔론은 주가 조작과 회계 조작으로도 적자 행진을 면치 못했고요. 결국 2001년 10월 자신들의 회계 상태를 공개했습니다. 이후 엔론의 주가 및 회계 조작이 드러나며 한때 주당 90달러, 약 10만 원 정도였던 엔론의 주가는 1,000원도 되지 않은 휴지 조각으로 전락. 결국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수사에 착수했고요. 엔론의 분식 회계 규모는 한화 약 1조 5천억 원. 엔론의 부채는 밝혀진 금액만 약 14조 원으로 드러났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당시 엔론 사태로 인해 최소 약 4천 명의 일자리를 잃었고요. 총 피해 금액은 약 83조 원으로 추정되는 등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직원들, 투자자들, 나아가 미국 금융시장이 떠안게 됐습니다. 미국 경제를 뒤흔든 이 엔론 사태는 2002년 기업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강력한 법적 제재를 가하는 사베인스-옥슬리법 제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8위 공개합니다. 사상 초유의 모모 사태. 지난해 10월 1일 많은 일본인과 외국인 투자자들이 세계 3대 규모의 도쿄 증권거래소를 통해 주식 거래를 하기 위해 장이 열리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래는커녕 장도 열리지 않았고 심지어 하루 종일 약 3,700개 모든 종목의 거래가 중단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 일본 금융권은 물론 전 세계 금융권이 팔칵 뒤집어졌습니다. 이거 되게 큰 문제인데 이게 어떻게 하루가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혹시 뭐 컴퓨터 해킹? 사상 초유의 증권거래 중단 사태 원인은 해커의 공격 때문이 아니라요. 정말 어이없게도 하드웨어 고장으로 인한 시스템 장애 때문이었습니다. 그렇게 큰 규모의 증권 거래소가 하드웨어, 그러니까 기계가 고장 나가지고 하루 종일 모든 거래 됐다고요? 일본 언론에 따르면 증시 개장 시간인 9시 전부터 시스템 장애로 주가 정보 등을 송신하는 데 문제가 발생. 심지어 백업 시스템도 먹통인 상황으로 결국 하루 종일 거래가 중단됐는데요. 그런데 도쿄 증권거래소는 일본 주식 거래의 약 90%를 담당하고 있고요. 전체 상장사의 시가총액이 640조 엔, 하나로 약 7,085조 원에 달하는 데다가 외국인 투자자들의 비중이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날 33조 원 상당의 거래가 중단되며 일본 회사와 일본인 그리고 나아가 전 세계 해외 투자자들의 주식 거래 기회를 날려버린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신뢰를 잃어버린다. 그럼. 이 제대로 관리 못한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요. 도쿄 증권거래소의 거래 중단 사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2005년과 2006년 그리고 2018년에도 시스템 문제로 거래가 일시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요. 계속되는 도쿄 증권거래소의 거래 중단 사태, 사람들은 대분노. 아니, 천문학적인 금액이 오가는 거래소가 자연재해도 아니고 번번이 시스템 문제로 중단되는 말이 돼! 맹비난을 퍼붓고요. 거래 정지로 시장에 많은 폐해를 끼쳐 사죄 합니다. 라는 말과 함께 사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게 한 번만이라도 일어났다면 이거를 완전히 잡았어야죠, 이 오류를. 근데 그걸 못 잡아갖고 이렇게 또 생기고 또 생기는 거는 이거는 진짜 좀 창피하네요.
투자는 신뢰를 바탕으로 이루어집니다. 하지만 반복되는 사고에 과연 누가 믿고 투자를 할 수 있을까요?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6일을 공개합니다. 회사의 운명을 바꾼 모모. 장이 폐장되는 것 같은데 우리 준 기자님. 그렇습니다. 네. 주식이랑 안 맞아요. 이번에도 일본 도쿄 증시 시장을 대혼란에 빠뜨린 역대 최악의 사건 하나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당시 이 사건으로 인해 인재 파견 서비스 업체였던 제2사의 주가는요. 67만 2천엔에서 57만 2천엔까지 무려 15%나 하락하며 곤두박질 쳤습니다. 일본의 주가 지수인 니케이 지수는 전일 대비 300포인트 하락, 당시 역대 세 번째로 큰 낙폭을 기록하며 도쿄 증시를 혼란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는데요. 야, 이거는 뭐 국가적인 재난 사태 정도는 벌어져야지 저렇게 떨어지는 거 아니에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었죠? 때는 2005년 12월 8일 일본의 M증권사는 오전 9시 27분경 한 고객으로부터 의뢰를 받았습니다. 제2사 주식 한 주를 61만 엔에 팔아주세요. 자, 이에 M증권사 직원은 컴퓨터에 주문을 입력합니다. 제2사 주식 61만 주, 주당 1엔의 매도. 반대로 했네? M증권사 직원은 주문할 때 1과 61만을 뒤바꿔서 입력을 한 겁니다. 와, 이게 헷갈리게 따르겠지.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진짜. 자, 그런데 말입니다. 매도가 1에는요, 당시 도쿄 증권거래소의 하한가 금액에 턱없이 못 미치는 금액으로요. 직원의 컴퓨터에 매도가가 하한가보다 낮다라는 경고창이 떴습니다. 어허. 하지만 직원은 이 경고를 무시, 어머. 그대로 매도를 진행해버렸습니다. 주문 실수한 것도 사실 문제인데 경고가 뜨면 수정을 해야죠. 그럼요. 그 오류를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잖아. 이거를 자기가 걷어차버린 거네. 치명적인 주문 실수를 범하고 2분 뒤 M증권사는 뒤늦게 착오를 발견하고 주문을 취소하려고 했지만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당시 도쿄 증권거래소의 전산망 오류로 주문 취소 불가. 얘네 오류 왜 이리 많아? 그나마 불행 중 다행인 건 입력한 매도가인 1엔이 아니라 주문 하한가인 59만 엔의 거래가 이루어지긴 했다는 점입니다. 그래도 2만 엔 날라갔네. 자, 그런데 더 큰 문제는요. 제2사의 발행 주식은 14,500주뿐이라는 겁니다. 잘못 주문한 61만 주는 제2사 주식 총수의 42배를 초과한 규모입니다. 즉, 나머지는 모두 실체가 없는 가짜 주식이었던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식 시장이 완전 혼돈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네네. 가짜 주식을 산 사람도 피해를 입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죠. 구조인 것 같거든요. 이에 M증권사는 곧바로 회사 자금을 동원해서 제2사 주식을 대량 구매. 그러자 제2사의 주가는 출렁이며 다시 급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렇지. 결국 M증권사는 눈물을 흘리며 제2사 주식 약 47만 주를 매도가보다 비싼 가격에 매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이미 매각돼서 M증권사가 미처 회수하지 못했던 9만 6천 주의 가짜 주식은요. 일본 증권결제기구의 특별 조치에 따라 주권 대신 한 주당 91만 2천 엔씩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강제 결정. 그 결과 M증권은 약 3,400억 원의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일본 증권가의 대참사를 가져온 M증권사 팻핑거 사건. 실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친 대가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5위 공개합니다. 세계 1위 부자가 보낸 시그널? 지난 1월 미국 주식시장을 들썩이게 한 충격 사건. 한 회사의 주가가 전일 대비 무려 527% 급등. 1월 6일에 60센트로 마감했던 주가가 불과 하루 뒤인 7일엔 3.76달러까지 올랐는데요. 60센트에서? 주가가 급등한 기업은 바로 미국의 한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였어요. 이 회사의 전무후무한 주가 상승 원인은 바로 전기차 제조업체인 T사의 CEO 일론 머스크였습니다. 미래에 투자하는 날카로운 통찰력으로 미래의 설계자, 괴짜 천재라 불리는 그는요. T사의 최대 주주로서 2021년 전 세계 부자 1위에 등극. 머스크의 말 한마디에 해당 회사의 주가가 요동칠 만큼 세계 경제가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그런 그가 지난 1월 7일 자신의 SNS에 올린 한마디. Use Signal. 이 글을 본 글로벌 개미들은 시그널의 주목, 머스크가 주목한 기업이니까 앞으로 대박 나겠지?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어비벤스의 주식을 대량 매수한 겁니다.
야, 근데 이게 시점이 코로나 시점이니까. 그렇죠. 이 바이오 헬스 이게 또 핫하잖아요. 헬스케어입니다. 예. 근데 저 단 두 단어만 믿고 저렇게 투자를 했다고 하니까 네네. 와, 진짜 일론 머스크 파워가 대단하긴 하네. 그런데 주가 폭등 사태가 일어나고 다음 날인 1월 8일 자산은 비상장 기업이며 주가가 급등한 기업과는 무관합니다. 아니 주가가 올랐잖아요. 네네. 근데 안 그랬다는 말이 무슨 뜻이죠?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사실 머스크가 언급한 시그널은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워피벤스가 아니라요. 단지 이름이 비슷한 암호 메신저 앱인 비상장사였습니다. 아, 시그널이라는 메신저를 사용해라 이거구나. 자, 그런데 주식 종목 검색에서 시그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면요. 헬스케어 업체인 시그널 워피벤스가 제일 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사람들은 머스크가 말하는 시그널이 이 시그널인 줄 알고 엉뚱한 기업에 투자를 한 거예요. 야, 이게 기업명의 단어가 같아가지고 생긴 일이었네. 자, 그렇습니다. 잘못된 정보로 인해 폭등했던 헬스케어 업체의 주가는 결국 추락을 했고요. 비싼 값에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들은 손해를 떠안게 됐습니다. 일론 머스크의 말 한마디가 불러온 주가 급등 사건의 전말. 묻지마식 투자는 금물입니다. 절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6일 공개합니다. 자, 오늘 정말 많이 언급된 분이죠. 이 주식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 바로 워런 버핏입니다. 훌륭한 분이죠. 자, 워런 버핏이 샀다면 그 주식은 대박. 워런 버핏의 투자 비법. 제가 오늘 특별히 프리한 19 시청자 여러분들에게만 공개해드리겠습니다. 자, 워런 버핏과 점심을 먹을 수 있는 경매에서 50억을 지불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맞아요. 이 대화하는 것 자체가 가치 있는 인물입니다. 그럼 오늘 이 기사 들으면 50억 아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아니, 밥을 먹고 이제 일어나면서 뭐 종목 얘기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앉자마자 정 기자님처럼 종목 알려주세요. 종목 알려주세요. 저 주문하기 전에 종목부터 시간이 알려주세요. 가고 있습니다요. 자, 한두 개만 좀 불러주십시오. 예. 자, 우선요. 태어날 때부터 떡잎부터 남달랐던 워런 버핏의 투자 인생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런 버핏은 주식 중개인인 아버지를 닮아 어릴 때부터 숫자에 특출난 재능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자, 워런 버핏이 제일 처음 한 투자가 무엇이었냐? 불과 11살의 나이에 생애 처음으로 주식 투자를 감해. 11살에. 워런 버핏은 한 회사의 주식을 주당 37달러에 3주를 구입했는데요. 그런데 이 회사의 주가가 28달러로 떨어지자 많이 떨어졌네. 11살 꼬마 워런 버핏은 돈을 잃을까 봐 발발 동동동동동 굴렀고요. 다행히 얼마 뒤 주가가 40달러로 오르자 다시 떨어질까 싶어 냉큼 주식을 팔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 후 이 회사의 주가는 200달러까지 상승. 이를 본 워런 버핏은요. 주식 투자를 하면 기다려야 하는구나. 큰 깨달음을 얻게 됐고요. 그것이 그의 주식 투자 철학이 된 겁니다. 장기 투자. 11살에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하지? 자, 이후에 워런 버핏은 10년 이상 보유할 주식 아니면 10분도 투자하지 마라 라고 하며 확신이 드는 기업에 지분을 조금씩 사들여 진득하게 장기 보유하는 전략을 고집. 그래서 현재 재산의 90%를 65세 이후에 모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도 땅을 치고 후회한 투자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알고 계셨습니까? 2017년 열린 본인 회사의 연례 주총회의에 참석한 워런 버핏은 A사가 이 정도로 성공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어요. 내가 너무 멍청했어요. 워런 버핏을 후회하게 만든 A사는 1997년 나스닥에 주당 1.73달러의 가격으로 기업 공개를 하며 상장. 이후 연간 40%의 수익을 달성했고요. 2017년 당시 수익률은 64,000%. 무려 640배가 뛰어오른 겁니다. 아, 근데 A사는 이제 와서 생각하니까 저런 거지 진짜 저 회사 저렇게 클 줄 아무도 몰랐어요. 그냥 인터넷 상거래 없으니까 그냥. 누가 저걸 굳이 인터넷에서 가서 사면 되지 다 이렇게 말했다고요. 근데 버핏은 우리랑 같은 생각이었을까요? 왜 A사에 투자를 안 했던 거죠? 자, 워런 버핏은 그 당시 본인이 잘 알지 못하고 불확실성이 큰 사업에는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원칙을 철저히 지키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변동성이 많은 IT 관련 주식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가 필요한 제조업 위주로 투자해 왔습니다. 하지만 결국 워런 버핏은 본인만의 원칙을 깨고 A 회사의 주식을 주기적으로 매입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워렌 버핏의 투자 비법. 스스로의 원칙을 깰 수 있는 도전 정신과 용기가 아닐까요?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3위를 공개합니다. 워렌 버핏을 뛰어넘을 투자 귀재. 미국의 5대 갑부라 칭하며 주식 투자의 귀재로 불리는 전설, 바로 워런 버핏인데요. 그런데 2010년 러시아의 워런 버핏이라 불리며 증권가를 뒤흔든 또 다른 투자의 귀재가 나타났습니다. 워렌 버핏에 비유될 정도면은 상당한 고수인 것 같은데요? 바로 5살 침팬치 루샤입니다. 민망하다. 침팬지가 나보다 잘 알고 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자존심 상해요? 예, 나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어떻게 된 자, 거야? 한번 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는지. 러시아 모스크바의 서커스 무대에 오르던 침팬지 루샤는요, 조련사들이 만든 주식 투자 실험에 참여하게 된 겁니다. 조련사가 주식 30개의 종목을 주사위처럼 큐브로 만들고 루샤에게 고르게 한 겁니다. 그러자 루샤는 30개의 주식 종목 중에서 금융, 자동차, 광물주 등 8개의 주식을 선택. 국유기업과 사유기업에 분산 투자하는 모습까지 보여줬고요. 어머, 침팬지가요?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루샤가 고른 주식이 1년 사이에 투자 수익률 300% 상승을 기록합니다. 아휴. 전문 지식을 가진 펀드 매니저들보다 94%나 높은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워렌 버핏이 긴장하겠는데요. 자, 이게 끝이 아닙니다. 특히 루샤가 선택했던 금융 관련 주식은요, 이미 이 황금손 루샤의 초이스를 받자마자 자그마치 600% 급등. 이에 러시아 현지인들은 전문 펀드 매니저를 고용하느니 루샤에게 바나나 주고 의뢰하겠다라며 당장 루샤에게 주식 투자를 부탁하고 싶다는 재밌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나만 사면 떨어지는 주식의 모든 것 19, 12위 공개합니다. 숨은 이것을 찾아드립니다. 여러분, 제가 특별히 여러분들에게만 돈을 벌 수 있는 탑시크릿 정보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건 여러분들과 저만 알아야 돼요. 전형적인 사기꾼 멘트죠. 절대 그런 말 믿으면 안 돼요. 들으시면 완전 나한테 전화번호 물어볼 거예요. 이제. 들어는 볼게요. 제가 취재해온 이 정보 덕분에 실제로 돈을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니 덕분에 갑자기 2억 원을 벌게 됐구만 그래. 통장에 1억 원이 들어왔어. 2012년 9월 70대 남성 A씨와 지난해 10월 또 다른 70대 B씨가 돈을 번 특급 비법. 주가가 급격히 오르는 떡상.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 따상. 다 아니고요. 네. 바로 한국예탁결제원의 휴면증권투자 재산찾기 서비스입니다. 아, 거봐 필기할 거라고 내가 얘기했지. 휴먼 아니야. 휴먼 아니고 휴면. 휴면증권투자 재산찾기 서비스는요, 예전에 주식을 샀는데 잊고 있었던 분들, 주식 양도받은 사실을 몰랐거나 잊은 분들, 또 주식을 투자한 회사로부터 배당금을 받았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분들을 위해 매년 휴면증권투자 재산찾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사연 속 A씨는 약 30년 전 한 주당 5,000원이었던 주식 468주, 그러니까 약 230만 원을 퇴직금 대신 받았던 것을 잊고 살다가 이 캠페인을 통해 무려 86배가 오른 금액인 2억 원을 수령. 야, 와. 초장기 투자네. 그렇죠. 그리고 B씨 역시 30년 전 지인의 권유로 샀다가 부진한 실적에 실망해 잊고 있던 주식이 약 1억 원 상당이 되어 돌아온 겁니다. 세상에. 이게 얼마나 횡재예요, 사실. 폭등이 돼서 이 오래된 주식이 돌아온 거잖아요. 이게 정말 제대로 의도치 않은 장기 투자를 하셨던 건데 효자지, 효자. 많은 분들이 이런 혜택을 좀 보셨을 것 같은데요. 그럼요. 그래서 예탁원에 따르면 지난해 2월까지 총 9천억 원 상당의 증권 자산을 주주들에게 찾아줬고요. 야, 좋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약 664억 원가량의 주식이 주인을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어머나. 우리 엄마 아빠한테 얘기해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 근데 이거는 시청자분들도 다들 이거 많이 그래. 공유하세요, 이 정보는. 나중에 심장 떨려요, 안 떨려요? 아, 이쪽에 터져 나갈 것 같아. 자, 그러면 이 숨은 내 돈, 내 주식은 어떻게 확인하느냐? 예탁원 홈페이지를 통해 조회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혹시 나도? 싶으신 분들은 한번 조회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교훈, 잊은 주식도 다시 보자. 잠들어 있는 소중한 내 돈을 찾아주는 주식 찾기 서비스였습니다.